알지 의사복. 안녕하세요, 이은지, 김도윤 사회복지사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음으로 걱정하는 문제가 아마 의료비 부담일 텐데요. 오늘 알지 의사복에서는 이럴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3가지 국가 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온 진호 씨는 심근경색과 골절 진단으로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술로 당장 납부할 치료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진호 씨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라고도 하는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로 치료비를 경감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 골절과 같은 급성 질환에 한해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을 때 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급성 질환이라 그럼 혹시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럴 때도 지원이 되나요? 만성 질환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상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치료비 납부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엄청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신청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긴급하다는 의료적인 기준 말고 치료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은 기본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457만 3천 원 이하고요.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2억 4,1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자산은 6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 금융 거래 내역이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네,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준비하는 서류가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고요. 직접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크게 3가지인데 진단서, 입원 확인서,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대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간의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통장 거래 내역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등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부채가 있는 경우는 부채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를 받아서 쓰셔야 되는데 이거 작성하기가 너무 힘드시면 치료받는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위암 진단을 받은 준희 씨는 수술비가 500만 원 넘게 든다는 안내를 받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항암 치료비와 고가의 약제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실비보험까지 해지해버렸다는데요. 앞으로의 긴 치료 여정에서 준희 씨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준희 씨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이용 일수가 1년에 180일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비 합산해서 나누어서 또는 건건히 신청할 수 있고요.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연간 5천만 원까지 됩니다. 대상이 되는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내가 적용받는 본인 부담금과 지원 제외되는 항목을 뺀 의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서 80%까지의 의료비를 다시 환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일 때 21만 9,200원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은 과세 표준 7억 이하여야 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대상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의료비를 부담하고 나서 거주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담당 선생님을 찾아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중에 모의 계산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된다면 내가 실제로 신청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궁금한 게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사업,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다 실비보험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라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사실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 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 준희 씨가 암 환자잖아요.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요? 암 환자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근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미 의료급여 1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자격을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까지 모든 암에 대해서 입원비, 외래비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연속해서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신청하셔서 받으신다면 2025년, 2026년, 2027년도까지 1년에 300만 원까지 한도로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신청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소 암 환자 지원 사업,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다 받으면 좋겠지만 동일한 의료비 신청액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중복적으로 신청하거나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치료비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나왔을 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먼저 고려하시고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는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또 보건소 암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한 이 제도들 외에도 또 각 지자체나 민간기관에서 다양하게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치료받는 병원의 사회복지팀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익한 사회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지 의사복. 감사합니다.